그래서 자, 임수를 하면은 뭐예요? 제일 큰 게 백호. 그죠? 백호면서, 보세요. 화해고지잖아요. 그죠? 술토나. 화는 수국하는 게 재성이네. 야, 이 사람은 재성의 고지를 깔았다. 응? 그 부자가 많다는 재고를 깐 일주네? 응? 자, 재고를 깐 일주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깐 것도 이유가 되지만, 임술일주는 대부분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살고, 이 사람들, 제 임술을 지치고, 이렇게, 돈, 이렇게 좀, 팍팍 쓰고, 이렇게, 친구들한테 전화해가, 야, 술 한잔 하자. 내가 살 테니까, 야, 나와라. 하면서, 나는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밥 먹고 그럴 때, 야, 내가 계산할게.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재벌을 낳기 때문에, 어때요? 돈을 다 창고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딱 자물쇠 잠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들어간 돈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웬만해서. 또 그것도 있고, 이 임술이, 자, 우리가 이제 60갑자를 지금, 이제 이 갑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자, 시작을 해서 지금 임술까지 왔습니다. 그럼 임술 개해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60갑자. 와, 이게 한 바퀴를 다 돈 겁니다. 근데 보세요. 갑자는 이게 60갑자의 첫 번째잖아요. 첫 번째. 그죠? 임술은 어때요? 이게 59번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자는 양간에 쳤죠, 양간에. 양간에, 자, 그러니까 60갑자지만은 양간이 몇 개가 있어요? 30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30개가. 이 30개의 양간 중에 첫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간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앞에서 이 서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어요. 남한테 이 경쟁에서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성미가 있는 반면에, 자, 임술은 뭐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30개의 양간 중에 마지막 30번째 양간입니다. 마지막. 꼬리의 제일 끝이라는 거. 갑자는 머리에서 요 코라면은, 그죠? 꼬리. 제일 마지막.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시작을 잘 하겠죠? 머리니까, 갑자는. 인술일주는 뭘 잘하겠어요?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마무리를. 마무리를 잘한다는 건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건, 돈을 버는 거는 중요한 게 돈을 얼마나 잘 버냐가 아니고 이 돈을 얼마나 잘 간수하느냐가 문제잖아요. 얼마나 잘 간수하느냐. 이게 이 사람이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마지막 끝에 제일 뒤에 사람이 우리가 나올 때 마무리 다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마무리 안 해. 그래서 일을 복잡하게 벌려놓잖아요. 벌어진 일들도 이 사람들이 가면은 마무리 짓습니다. 깔끔하게.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뭐예요? 돈 관리를 아주 잘한다는 거죠. 돈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절대 그 함부로 돈 안 쓴다. 해픈데 돈 해프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임술일주랑 밥 먹고 술 마시면은 뭐예요? 푼바이 할 생각해야지. 아니면 내가 내든지. 임술일주 보고 야 네가 오늘 밥값 계산해라 그러면 뭐예요? 다음번에 꼭 이 사람한테 그만한 밥을 다시 한번 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 이 안에 콕 담아놓고 있다니까. 저 인간 저거 새끼 내한테 밥 얻어먹고 그 뒤로 저놈 저기 밥도 안 사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담아놓고 있다니까.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부자가 많은 대표적인 일주다. 임수라. 백호니까 또 강하겠죠. 그래서 자, 재미난 사람들이다. 이게 또 재미난 모습이 뭐냐면은 이 술은 그죠? 뭐야? 화의 고지잖아, 화고. 불, 그죠? 불의 창고잖아요. 화를 담아놓는 창고야. 근데 일간은 수야. 괜찮죠? 그죠? 수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이잖아요. 수화가 상징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우러지는 모습이에요.
수가 위로 가고 화가 밑에 있으면 어때요? 수는 밑으로 내려오고 화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화기제라고 했잖아요. 수화기제. 수화기제. 뭐 이걸 수화기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술토기 때문에 화가 아니고 그래도 수화기제의 물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로 해서 어때요? 아주 재물을 창출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 그래서 만약에 임술일주 아내가 임술일주다 그러면 그 아내한테 그냥 그 월급 통장 뭐 다 그러겠지만 돈에 대한 그런 건 다 맡기세요. 다. 그래서 용돈 타서 살면 돼.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정년퇴직할 때쯤 되면은 이 임술 아내가 이렇게 딱 재산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거를 알타리 저축을 해가지고 먹는 거 아끼고 막 옷도 안 사 입고 이러면서 살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옷은 잘 입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짠돌이 성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을 잘 안 쓴다고. 근데 뭐요? 자기 옷은 잘 입습니다. 인수일주 한번 봐보세요. 주변에 있으면 옷 잘 입는다니까. 옷 잘 입고 남자들도 옷 잘 입어요. 메이크업 아니면 안 입어. 옷 잘 입는다. 그리고 놀기도 잘 놀아요. 술값을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노는 것도 잘 놀아요. 자, 그렇더라. 그래서 참 재미난 일주다. 재미난 일주. 그리고 이 백호고 재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격이 이제 강한 사람들이죠. 아주 강합니다. 인술도 정말 강해요. 성격이 강하고 아무리 어려운 역경을 당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좌절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리 내가 파산을 하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좌절 안 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기계가 있다. 제가 뭐래 역경에 분투하는 기계가 있다. 역경에 분투하는 기계가 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자, 뭐야, 이게. 평관을 놨네? 평관을 놨어요. 평관을 놓고, 임술. 자, 12운수로 뭐로 들어옵니까? 대네, 대. 관대를 놨네, 이 사람들은. 관대를 놨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어때요? 평관을 일지에다 놓고 관대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안에 이제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자, 일단 임술일주 여자는 자 남편이 어때요? 칠살인데 칠살이 관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은 남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남편 저거 뭐 이렇게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남편이다. 이 사람은 괜찮은 남편을 뒀어요. 남편의 직장이 아주 괜찮겠다. 괜찮은 사람이겠다.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이겠다. 그런 걸 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자, 일단 그건 있죠. 이제 일지에 평관을 뒀다는 거는 이제 까딱 잘못하면은 부부 사이가 이제 불화할 가능성도 있죠. 까딱 잘못하면은 평관은 너무 세게 나를 치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속을 한번 들여다보죠. 저 어떻게 놓여졌는지. 자, 대궁을 놨다, 그죠? 대궁을 놓고, 자, 술토니까 무토가 되고, 인호술 화국이니까, 그죠? 화가 들어오고, 신유술, 그죠? 방향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들어간다. 술토는. 그러면, 자, 대궁을 놨고,
무술이면 어떻게 돼요? 묘지네. 그죠? 묘지. 묘로 자했다. 대궁에 묘로 났다. 하하, 그렇구나. 그러면, 자, 이 사람은, 뭐야? 이게 재고잖아요, 재고. 재성의 고지잖아요. 화의 고지니까. 재성을 입고시키면서 또 누구도 입고를 시킨 거예요. 무토도 입고가 되잖아요. 화토 동법이니까. 묘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도 묘로 들어오네? 그러면 임술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그죠?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때요? 한번 좀 어려움이 있다, 그죠? 배우자가 묘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런 그게 좀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히 보험 들어놔야 되고 서로 내 것도 들고 배우자 것도 들고 들어놔야 되겠구나. 들어놓고 이 사람들은 좀 결혼을 늦게 해야 되죠. 결혼 늦게 해야 돼. 아니면 이제 뭐 계속 개풀이 되는 거 이야기지만 이렇게 놓이면은 당사자든 배우자든 이런 사실 군인이든지 경찰이든지 아니면 이런 병원에서 근무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액땜이 된다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는 그 일반 이런 직장이나 장사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게 현실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들 중에는 부부가 어때요? 좀 기러기 부부 생활하는 것도 괜찮다. 주말 부부 생활하는 것도. 그러면 서로 건강하고 좋다. 응?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좀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아요. 종교의 힘을, 구제라는 게 아니고, 절이나, 저기, 교회에 가서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기도. 좀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일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직업이, 그죠? 이런 종교 할인, 의학, 딱 그쪽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세요. 일단 묘에 앉았다. 그죠? 관이. 그 무덤이다. 그죠? 묘가 무덤 아닙니까? 그죠? 대궁을 둘렀잖아요. 바깥이 대궁이잖아요. 그때는 관대, 허리에 차는 띠잖아요. 허리띠라고, 허리띠, 일종의. 그럼 뭐야? 이게 담장도 돼요, 담장. 삥 둘러놓은 담장도 되는 거야. 담장이나, 담장. 그리고 또 철조망. 이런 것도 물상이 돼요. 그러니까, 삥 둘러 쳐놓은 거예요. 못 들어오게. 못 나가고 못 들어가게.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관이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관을 이렇게 놨다는 거는, 자, 필히 보험은 들고 이 사람들은 배우자 아니면 배우자가 만약에 떠난다. 야, 여보, 하면서 나 정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직장에 미쓰리랑 난 사랑에 빠졌어. 여보, 나랑 이혼해줘. 그러면서 들이밀 수 있잖아요. 도장 찍으라고. 그럼 도장 찍어줘요. 도장 찍어줘. 네? 이 사람 자기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는 여기 들어가니까. 같이 살라고. 도장 찍어주고 대신에 그걸 하면 되잖아. 재산은 다 포기해라고. 재산 다 내가 갖고 당신은 대신에 미쓰리를 가지잖아요. 나는 재산을 가지고 당신은 미쓰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내줘요. 보내주고 나한테 맞는 사람을 다시 만나서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면은 보통 재혼을 하는 경우에 그죠? 괜찮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지금 사는 남편이랑 헤어지고 새 남자 만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자, 내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물상이 나와요? 이게 교도소예요, 교도소. 교도소도 되고, 군부대도 돼, 군부대. 군부대, 병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관을 대궁 묘로 넣은 사람은 이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직업도 맞는 거예요.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직업. 그게 뭐야? 그 교정직 공무원이죠. 교정직 공무원. 그죠? 이런 거라든지, 뭐, 경찰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검사나, 변호사나. 응? 이런 것도 된다. 그리고 군부대도 어때요? 바깥에 철조망 쳐놨잖아요, 군부대는. 딱, 야, 그 군부대 안에서 하루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군대의 물상이에요. 관은 국가를 뜻하잖아요. 또 국가, 나라. 그래서 이게 대국 여론을 낳다 그러면 이거 딱 군부대와 교도소의 딱 물상입니다. 그래서 인술은 직업 군인을 해도 잘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막 적성에 맞게 너무너무 잘할 사람들이다. 이게 또 뭐냐면 병원의 물상도 돼요. 병원의 물상도. 정신병원은 바깥에 그 철조망 쳐놨었잖아요. 옛날에는. 뭐 정신병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병원의 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이든 뭐 병원이든 어쨌든 거기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 의사, 약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뭐 요양보호사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게 교회 사찰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 사찰. 사찰의 물상도 이거거든요. 이건데 자, 이제 이 중에서 내가 물론 교도소랑 병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근무한다는 말도 되고 병원에 내가 입원했다는 말도 되잖아요. 입원해 있는 것도 해당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이 대는 옷이잖아요. 옷에 또 물상이잖아요. 옷. 뭔가 특별한 의복을 갖춘다는 뜻이거든요. 병원에 의사도 해당되지만은 의사 간호사도 해당되지만 환자도 환자복 입고 그죠? 딱 들어가 있죠. 묘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실에 누워 있는 게. 교도소에 또 누워. 거기 일하는 분들도 딱 그런 옷을 입고 또 뭐예요? 죄수들도 죄수복 입고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근무한다는 것도 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뜻이겠어요? 이 잘해라는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인술일주는. 해서 자기 관리 이게 이제 인술일주가 운이 나쁘고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 그렇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어떡해요? 이 사람은 재고를 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기나 아니면 뭐 백호 이런 거라서 이제 폭행 이런 걸로 해서 형사리를 할 수도 있다. 까딱하면은 관이 대국묘로 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간에 원국에서 무기토가 드러나 있잖아요. 투출이 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직업으로 근무하는 거지 내가 죄를 지어서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지지에 이 일지 외에도 진술충미가 또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무기토가 떠 있든지 그러면은 이게 좀 덜 하더라. 대국묘의 이 작용이 좀 약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자, 이게 관이고 이게 뭐야? 재성이죠? 인성이죠? 자, 재성은 어떻게 됐어요? 재성은 자, 대궁을 들고 대궁에 들어가면서 자, 정화가 술토를 보면 뭐예요? 양이네, 양. 양으로 앉아 있어요. 대라는 집안에 양으로 앉아 있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재성을 입고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면 입고되어 있다는 게 항상 염두에 두면서 구조로 보니까 대궁양이다. 대양을 낳았다. 대양을. 그러면 이 사람은 처와 자 어때요? 남자는 예, 그죠? 숙명의 관계다. 숙명의. 그래서 처가 아플 수 있잖아요. 치료 요양 받는 거잖아요. 요양 받는데 뭐 옷 입고 환자복 입고 들어누워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처가 이렇게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내 온 힘을 기울여서 이 처를 돌봐라는 거 아닙니까? 양 천사를 놓여 있다는 거는 내가 성심을 다해서 이 처를 돌봐라는 거예요. 처를.
그래서 임술일주는 아내한테 잘해라.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관도 대궁묘지, 재성도 대궁양인데 임묘된 거니까 대궁양이면서도 묘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임술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내 배우자와, 그죠? 조금 배우자로 인한 남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겠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고됐다. 이거는 일단 제가 이제 이거 재물적인 차원에서 보면 육친애 말고 대양이면은 아까 이야기하는죠. 종교 할인으로 해서 돈을 번다, 그죠? 이 사람은 아니면 의학업이나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돈을 벌 확률이 높다는 거네. 그죠? 돈을 벌 확률이 높다는 거다. 네. 한번 돈을 벌면 뭐요? 절대 안 쓴다. 안 새나간다.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함이 있고, 대신에 재물적인 측면에서는 대궁양묘이기 때문에 돈은 있을 거다. 돈은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건 안 받지만은 돈은 있지만은 어때요? 마음에 남모르는 상처는 있겠죠. 그죠? 돈은 많지만 이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상처가. 그래도 이 돈을 칵 움켜쥐고 안 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 인성을 이제 봅시다, 진짜. 자, 신금이 술토를 보니까 어때요? 대죠, 대. 대로 놓였네? 그러면, 자, 어머니가 어때? 대궁대로 놓였네. 아,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구나. 임술일주. 모친이 대단한 분이었어. 자, 이분의 이제 모친이 어때? 소위 좀 잘 나가는 분일 수 있겠죠. 사회에서 잘 나가는 분일 수도 있어요. 재산이 많을 수도 있고, 이분이. 어머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성격이 어때요? 깐깐한 분이에요. 성격이 좀 막 부드럽고, 막, 뭐,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다 수용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 깐깐한 분이에요. 한 성격 하는 분이야. 대대로 놓여서. 그런 분이겠구나. 자, 이분도 어때요? 임술이, 자, 공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대대니까 했겠죠. 대대로 놀면 대부분 학교 성적이 상위권에서 놀은 사람입니다. 놀고 보통 대학도 이름 있는 대학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이름 있는 대학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대대니까 좋은 직장을 들어가든지 자격증을 따는 거라 그랬죠. 자격증을 따서 그 자격증에 관련된 전문직을 하든지 전문직 그런 식으로 나가겠구나 해서 이런 직장을 얻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서 이게 종교 할인 그죠? 의학 그쪽으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검경도 너무 잘 맞다 이 사람은. 그렇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재성이 어때요? 일간과 합을 하죠. 일간과 정임합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처와 합을 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임술인데 여기 정화가 합을 하잖아요. 합을, 정임합을. 그러면 내 처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암명합이라고 그랬죠, 암명합. 암합인데, 특히 일간이 지장간과 합을 하는 건, 일간이 지장간과 합을 하는 건 암합 중에서도 이제 명합이라고 그랬어요. 암명합. 그래서 암명합하는 형태를 보이면은 이게
어때요? 이런 집착으로 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집착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은 뭐에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는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돈과 여자 아내한테 집착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가 많은 거예요. 왜? 돈에 집착하면서 이게 재고잖아. 돈에 집착한다는 거, 돈. 이런 거잖아요. 하면서 어때요? 내 금고 속으로 다 넣는 거잖아. 넣어놓고 절대 안 꺼내는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많다는 거죠. 중년 이상 넘어가면 대부분이 웬만큼 경제적으로 부를 만든 사람인 거죠. 아껴 쓰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돈도 가고 처도 어떻게 해요? 집착하잖아요. 처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면서 묘로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의처증이에요, 의처증. 안명합하면서 묘로 집어넣어버렸으니까 이거 의처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는 임술일주 남자분들 화내지 말고 그냥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까딱하면은 내가 이런 쪽으로도 내가 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라는 거야. 돌아보고 웬만하면 처가 인묘되고 처가 양이잖아. 양 내한테 전생에 업으로 지금 처를 만난 거 아닙니까? 처한테 잘해줘라는 거야. 그래라고 지금 부부관계로 만난 거예요. 전생에 진 빚을 이번 생에 갚아라고. 근데 이런 모습으로 또 나오네. 참.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정임합, 그죠? 정임합. 뭐야? 묘. 이게 뭔 말이냐면, 차가 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을 해서 임묘시켜버린다는 거는, 사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일주는 만약에 이제 처가, 그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헤어지자 그러면 보내주세요. 자기 살라고. 그러니까 인수일주 이 여자도 그렇고 다 묘로 넣으니까 관도 그냥 보내줘라. 특히 남자는 여자가 그렇고 여자도 똑같고 임묘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줘라. 보내주고 좀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 아내한테. 그래서 집착이 지나치면은 병으로 의심병으로 된다. 의처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참 돈은 많은데 그죠? 참 이 가족의 이거는 참 특히 부부 관계에 그게 좀 실패수가 많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주말 부부 이런 게 좋다. 주말 부부 떨어져서 사는 거. 자, 재관인을 이 사람은 기상관인 거죠. 재관인을 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복은 타고났다. 재관인을 뒀으니까 식복을 타고났고 식복은 타고난 사람인데 자 보시면은 이 재성이 재생관으로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너무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흘러가고 만약에 이 재성이 이리 가면 어떻게 해요? 이리 가면 재극인으로 가면 돈 때문에 어때요? 자기 인성을 내버리는 거잖아요. 인성을. 그래서 임술일주는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내가 이 버는 돈이 정당한 돈인지 혹시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재극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 벌더라도 내가 남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돈을 벌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셔라. 보통 재극인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이런 경매 이런 걸로 해서 많이 벌어요. 이런 거 사채 이런 거 있죠.
경매에 보면 누군가 파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에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특히 보세요. 이것도 인묘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인묘식. 그러니까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보험을 받는 걸 뭐죠? 우리 뭘 한다? 수급한다 그러나? 보험금 수급하는. 이것도 또 해당이 돼요. 왜 그래?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었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타는 거 아닙니까? 들어놓은 걸. 수혜자를 나로 해놓는 거다. 이런 것도, 이런 쪽에 그런 게 좀 있다 해서, 조금, 이 사람, 이 임술일주가 돈 참 잘 안 쓰는 사람들인데, 그죠? 좀 쓰세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나, 먼저 제일 우선은 뭐예요? 내 배우자한테 돈을 좀 쓰고, 좀 풀어주고, 그리고 내 주변 나머지 이제 부모님이랑 형제, 일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들한테 한 번씩 좀 쓰시라. 쓰면은 이런 게 다 들어진다니까, 다. 그렇게 하면은 본인도 좋고, 배우자도 좋고, 우리 가족한테도 좋고, 그렇다. 그 다음에, 자, 이 식신이 하나 빠졌다, 그죠? 이 사람은. 식신이 뭐라나요? 수생, 목, 그죠? 간목으로 나야 되네? 인종을? 자, 간목을 하면 갑술이니까, 갑술은 양인데? 대궁에 양으로 인종을 하네? 그죠? 식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때요? 자식도. 일단은, 자, 식신이 대궁 양으로 나왔다는 거는 자식이 어때요? 좀 아플 수 있다는 거죠. 양이니까. 아플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태보다는 덜 난데, 양도 아직 12운성에서 양 다음이 생으로 나와야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나기 전의 단계거든. 그래서 이 자식이 좀 병약할 수가 있고, 혹시나 이렇게 어떤 유산이나 이런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이나 헤어진다,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헤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이 공부한다고 이렇게 멀리 유학 갈 수 있다는 거죠. 집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애가 간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보내줘. 그러면 애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하고 서로서로 좋은 거예요.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니는 딱히 내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어. 그러면 자식이 좀 아프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다른 식으로 헤어져 버릴 수가 있다니까. 어쨌든 양의 대궁을 들어갔기 때문에 대궁 속에 양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자식으로 인한 아픔도 있겠구나. 자식으로 인한 아픔도 있을 수 있겠다.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죠? 자식을 잘 돌봐주세요. 자, 양이잖아. 양, 그죠? 재성이 양으로 들어오고 재성이 이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재성이니까. 그러니까 임술일주는 부친, 그죠? 그 여자 같은 경우는 부친과 자식, 남자는 남명은 아버지, 여명은 아버지와 자식. 이 어떻다고요? 전생의 인연관계구나. 전생에 어떤 업으로 얽히고 섞인 관계구나. 무슨 현생에서 어떤 문제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생의 그 업연으로 이렇게 얽힌 관계구나. 그래서 잘해줘라. 잘해줘. 그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남명은
그렇지. 남명은 부친과 처의 재성이니까, 그죠? 이게 남자는 부친과 처, 여자는 부친과 자식. 이게 전생업으로 얽힌 겁니다. 전생업으로. 그래서, 하여튼간에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게 업이잖아요. 이게 이제 자식 식신이 이제 이렇게 양으로 놓을 때가 참 제일 좀 마음이 그렇던데,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내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업이라는 게 그죠? 악업이 있고 선업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 업의 관계는 절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은 꼭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좀 힘을 빌어야 돼요. 힘을 빌어야 돼.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하지 말고 절에 가든 교회에 가든 해서 본인이 그럼 기도하는 것도 좋고 본인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음 공부를 하는 게. 그럼 이게 선업이든 악업이든 다 풀어진다니까 선업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싹 풀려나간다니까. 종교에 힘을 좀 빌어라.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게 좋다.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이 대궁양이기 때문에 이 백호 평간을 놨으니까 얼마나 세요. 굉장히 세잖아요. 센데, 자, 알고 보니까 어때요? 들어선 거는 약해. 들어선 건 약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성격은 아주 강하죠. 백호의 평관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렇지? 성격은 강한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어떤 활동, 뭐 어떤, 실제로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성질을 그 하는 거는 뭐라 해야 되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약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한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 사람 약한 사람이다. 겉은 강하나 속은 알고 보면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먼 일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딱 또 그 모습이 또 나왔거든. 이게 자 보세요. 임술일주 여자가 있다 봐요. 여자가 있다고. 임술일주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어때요? 백호로 앉았고 배우자궁에 평관이 그죠? 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보면 와, 이 보통 어떻게 보면 자 임술일주 여자는 어때? 키도 작아, 빼빼 말랐어. 평관을 뒀으니까 나를 막 치는 거 보니까 살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른 사람이 많아요. 빼짝 말랐어. 막 키는 뭐 작을 수도 있고, 뭐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자가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연약해. 연약한 여자야. 근데 남편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임술일주. 이제 여자가 임술일주예요. 여자가. 임술일주예요. 이런 부부 사이가 많을 거예요. 자, 됐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어때? 야, 저렇게 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런 남자랑 강한 남자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남자, 자, 남편, 아내, 남편. 남편이, 자, 둘 다 불만이 꽉 찼어. 예를 들어서, 아내도 남편한테 불만이 꽉 찼고 남편도 아내한테 불만이 꽉 찼어.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극하는 거야.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극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관계 많잖아요. 서로가 상생하는 게 아니고 서로를 극하잖아. 상극하잖아.
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남편이 사별할 수 있다니까. 네. 남편이 강한 줄 알았더만 실제로는 약한 사람이야. 대국묘라니까? 남편이요? 약한 사람이었어. 알고 보니까 백호의 이 평간의 힘이 있기 센 게 누구였어? 이 여자였다니까. 일주도 본인이잖아요. 사실은 이 당사자, 임술일주 당사자가 아주 센 사람이었고 남편은 겉으로만 세 보였지 실제로는 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상극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 쪽이 먼저 간다니까. 아니면 자 이게 폭력 남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폭력 남편으로. 우리가 자 부부 사이가 있는데 남편이 막 아내를 때려. 그러면 여자가 약자로 보이죠. 남자가 강자로 보이고. 근데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남자가 약자고 아내가 강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버텨내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이혼하는 게 나아요. 왜? 이혼 안고 계속 살잖아요. 그럼 남편이 결국엔 요절하는 거예요. 이 묘로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부부 사이가 부부 사이는 이 기세의 측면에서 기세가 상극을 하잖아요. 상극을 우리 부부는 서로 상생하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부부 사이는 상생을 하는지 상극을 하는지. 상극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잖아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기세의 측면에서 편차가 너무 강하잖아요. 한쪽이 너무 강하고 한쪽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럼 이쪽이 요절할 수가 있다니까요. 요절할 수가. 이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 여자가 어때요? 조강기처처럼 산다니까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그 남편이 요절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요절한다 당신들 헤어져라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상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내 길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사랑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강한 기운이 덜어지니까 중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화가. 그러니까 본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 약자 입장에서는 강한 내 남편이 강한 내 아내가 맨날 나를 사랑해 주니까 이 자기의 그 안에 약함이 채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또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마음도 아주 이렇게 기쁜 거예요. 항상 평화롭고 항상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생의 관계라고. 이래 되는데 상극을 한다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한쪽이 요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딱 임술일주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모습이다. 이 관을 보니까. 아까 재성도 똑같죠. 재성이 어땠어요? 재성이. 자, 대궁에 어땠어요? 정화가 술토 보면 어떻게요? 양이잖아요. 똑같잖아 또. 묘나 양이나. 거기에 얘도 재성인묘잖아요. 재성인묘. 술토가 재성인묘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지. 대궁 묘는 거지. 그러니까 임술일주는 남자든 여자든 내 배우자한테 어떻게 해요? 잘해줘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이래 되면 어때요? 내 배우자가 간다니까. 재능에 못 살고. 그래서 이게 참 재미난 건데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내 어릴 적에 돌아가셨는데 한번 봐보세요.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굉장히 일찍 이렇게 요절하는 경우에 남아있는 배우자 있잖아요. 우리 그 부부 남녀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좀 일찍 요절을 한다 그런 경우에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여자가 조강지처예요. 현모양처 조강지처. 정말 착하고 이런 사람이랄까? 반면에 자 남녀 사이에 여자가 일찍 요절을 한다. 그럼 남자가 어때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 상대방이 뭔가에 떠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내줘라고. 싸게 살려고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재물을 잃는다 그러면은 내 아내를 잃는 거일 수도 있고, 그죠? 아내한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재물, 말 그대로 재물, 내 재산이 뭔가 잃게 되고, 손실을 되고, 뭐, 파산해서 내가 이런 걸 수도 있죠. 둘 중에 하나를 겪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처가, 온몸이 아파. 갑자기, 아프고 병에 걸리고, 아니면 처가 나 몰래 그냥, 바람을 막, 보니까 바람을 그냥 막 피고 있었어. 전국 막 모텔을 안 가본 데가 없고 막 그랬어. 그럼 그리 될 때 어때요? 내 재물이 망가진 게 아니고 내 처, 아내 이쪽 이재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재물은 남는 거잖아. 이런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처가 아주 근사해. 조강지처야. 그리고 뭐 내 재물이 깨지는 거잖아요. 쟤는 뭐예요? 이게 목숨이에요. 제가 깨지면 내 건강이 깨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용신으로 들 때 그런 거지만, 재성이 용신으로 들 때 이게 특히 더 강한 거지만, 이런 게, 그래서 조강지처의 남편이 단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오히려 여자가 막, 야, 세상에 저런 여자가 다니시고 맨날 놀러 다니고, 남편 몰래 막 애인 만나고, 아니면 막 돈 펑펑 쓰고, 그냥, 그런 쪽이 오히려 그 남자가 건강하게 잘 산다니까. 하는 일에서 돈도 막 벌고, 잘 벌고. 그런 게 이런 데 숨어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다 그런 모습이네. 자, 이 임술일주는 그렇지. 자, 어쨌든 이 술토 속에 뭐요? 내 재성이 숨어 있네. 그죠? 이 술토는 뭐요? 땅이잖아, 땅. 그죠? 그래서 부동산 부조가 많다. 이 정임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 속에 내 돈이 들어있는 거야. 땅에 내 돈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좀 많다. 임술일주는. 그리고 나의 돈은 어때요? 남이 모르는 재산이 많다. 왜냐면 이 땅 속에다 숨겨놨잖아요, 돈을. 임묘시켜, 재고잖아요. 돈이 임묘된 사주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남 앞에 내 돈 얼마 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아, 나 돈 없다 그래요. 돈 없어. 그렇더라.